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어, 주 휴먼 넥서스 강동구청이 압류했던 전세권부 채권 압류 재량의 일탈이었나라는 주제로 어,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어제도 그 조사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, 전화가 오셨는데, 자, 그냥 이렇게 하죠. 자, 그래서 자 보시죠. 21 일에 오후 4 시에 오셨고, 그리고 수신된 전화가 4월 22 일자에 오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. 그리고 약 21 분 40초 이렇게 통화를 했고, 음 그리고 나서 오후에,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23일 오후에 어 그 6시 전에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6 시에 퇴근할 거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그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전에 전화가 오면,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서 그 오전에 전화가 오는 거는 뭔가 사람들은 이 오전 시간대에 그 머리가 명쾌해집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좀 깊은 상의를 할 때 어떤 그 중요한 거를 전달을 하고, 그럴 때 오전에 오는 거고, 이 오후에 그 늦은 오후가 다 돼서 올 때의 전화는 그 뭔가 일방적으로 단순한 부분을 전달을 할 때, 그죠? 그럴 때 전화가 오게 되는데, 이렇게까지 그 분석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,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그 시간대를 놓고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제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이고, 또한 여러분들한테도, 그 전세권이 압류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제 오후에, 그 늦은 오후에 전화가 오게 된 것은 뭔가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을 전달을 하고자 할 때, 쪼금 일방적일 때,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그 축하의 전화를 한다든가, 아니면 단순하게 그 지시라든가 뭔가를 이제 전달을 하고자 할 때 그 늦은 오후에 하게 되는 거죠. 자,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사항을 전달을 할 때, 그죠? 예. 자, 그래서 아 근데 "쪼금 어려우신 것 같다."라는 부분을 전달을 하셨고, 다만 이제 그 구청의 담당자분이 그 휴가를 가셨고,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따로 어 뭐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가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,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어떤 그 세무 조항을 그 당시에,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법령이 적용이 되는 거죠? 지금 현재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과태료라든가 그 부과금에서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데,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지난 영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
건축이행 강제금을 그러니까 이제 체납하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체납하고 그 이후니까. 그죠? 어차피 그 이제 자 그러면 그 체납 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지방세 예 그리고 나서 이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국세징수법에 준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쪼금 이렇게 그 지방세에 준용하는 그런 규정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든가 그 체납을 법인이 체납을 했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든가 이차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어찌 보면은 민원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참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법령이 다듬어지기 전 그러니까 그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이 준용이 될 수 있는 그 2009년 11년 12년 13 년에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조사관께서도 좀 번거롭고 곤혹스러우신 점은 뭐냐면 이 사례가 비슷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자 이 반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하고 그간의 그 행정 사례에 맞게 그러면 그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과연 그 지난 행정 사례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의 그 행정 처분들에 비추어서 과연 그 사례에 맞았는가 하는 부분은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자 행정 처분에 행정 처분이 부당한가 위법한가의 그런 사항.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근 10년 15년 이렇게 흘러왔고 그런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 음 재량의 일탈 뭐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위법한 처분이 아닙니다. 왜? 아니 행정청이 그 법령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서 제3 채무자의 그 전세권 뭐 질권 저당권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무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'과연 이게 부당한 것인가.'라는 것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왜?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휴먼 넥서스가 질권이 있어. 질권자야. 어? 그 채권의 질권을 했어. 그리고 휴먼 넥서스가 저당권자야. 그죠? 그 당신의 저당권을 압류합니다. 그래서 대신 제가 저당권자입니다. 그런데 이 전세권은 자 질권 저당권은 뭡니까? 담보 물건이죠. 담보를 한 거 아닙니까? 담보 잡은 거, 확실한 거, 확실한 채권. 그런데 이 전세권은 애매합니다. 왜? 용익 물건이죠. 사용하고 수익하고. 그죠?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?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기는 하지만 휘발성이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. 자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했어. 그러면 그 전세금은 소멸되는 겁니다.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아시겠나요? 자 그리고 휴먼 넥서스가 페이오프 도주했어. 그러면 사실상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은 소멸되는 거죠.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 그래서 이제 구청의 답변은 뭐냐. 그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그 제기하고자 제기하는 그 제가 제기했던 거 뭐 9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 년은 중복 압류니까 안 받는다 하더라도 2009년 3월 30 일에
불과된 사무자에 불과된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을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, 조사관님께. 자 그러면 제가 그럼 다투어야 하는 거는 뭡니까? 전세건부 채권 압류가 과연 재량의 일탈이었나? 왜? 조사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죠? 이게 이러한 그 사례가 드물다. 또는 그 뭐죠? 이런 사례가 없어서 아니면 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처분이라는 게 뭐죠? 민원인에게 가하는 음 민원인에게 가하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혜에서 행하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집행. 그죠? 민원인을 구휼하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혜에서 행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법 집행.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그 사례로서 빈번했나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게 어 징수상의 실익이 있었나. 그 징수상의 실익이 있었나라는 라고 제기하는 것은 그 사례에 맞게 그리고 뭡니까? 하지만 제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됐죠? 그럼 이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대명백한 것인가? 과연 그게 중대명백한 것인가? 그죠?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청에서는 2009 년에 해당하는 것은 납부해라라고는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 4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. 그죠? 어떤 분들은 3,500 이라는 보증금이 압류된 분들도 계시죠.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하고 그리고 수십 명의 30-40 명의 압류자만 방산했고 징수상의 실익은 없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담당자가 그 휴가가 가셨으니까 그 좀 더 확인해서 통화해 보자라는 것을 했고 전달을 하셨고 저한테. 그래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 그러니까 이제 전상 제 말뜻을 아시겠죠. 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았다. 다만 부당했냐라는 그런 부분과 이게 사례에 맞았던 것인가. 그리고 어 재량의 일탈을 했었나. 그리고 그 재량의 일탈이 과도했나라는 부분으로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